안녕하세요. 로미모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게 이제 절개 수술과 비절개 수술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절개 수술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환자분이 엎드린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처음에는 심을 때 누워서 하게 됩니다. 뒤에서 후두부 쪽에서 모발을 얻어내는데 대부분 다 약간 초승달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는 좀 넓게, 가면 갈수록 이제 꼬리가 만들어지게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한 거를 칼이 위도 들어가고 아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얻어내게 되죠. 얻어낸 다음에 위아래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제 꿰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꿰매고 나면은 모발을 얻어내는 과정이 끝납니다. 자, 이 얻어내는 모발을 촘촘히 분리해서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그다음 모발을 심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절개 수술입니다. 그럼 비절개 수술은 뭐냐? 모발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칼을 대지 않고 모발을 하나씩 뽑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발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는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절개 수술은 모발을 뽑아낼 때 커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뿌리 형태만 심어지게 되고요. 절개는 좀 더 모발까지 같이 심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심은 직후 사진은 좀 달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절개와 비절개 수술의 차이점입니다. 절개 수술과 비절개 수술의 일상 복귀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두 가지 다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절개는 아무래도 통증이 있어요. 수술할 때는 안 아프게 하지만 보통 2, 3일 정도의 욱실욱실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지 못했다는 사람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수술한 다음에 이마가 붓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모발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절개 비절개 대부분 다 2, 3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저희가 수술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옛날에 절개할 때도 디자인할 때 머리가 좀 길면 모발을 얻어내고 꿰맨 다음에 덮어주면 잘 안 보였어요. 그 다음에 심는 부위도 잘 안 보이죠. 어찌 보면 다음날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술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너무 짧거나 아니면 모발량이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죠. 비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띠삭발이라고 해서 모발을 띠를 만들어내고 거기를 모발을 얻어내고 위에서 덮어놓고 또 밑에서 띠를 만들고 또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게 되면 수술하고 이렇게 빗을 빗으면 잘 몰라요. 그리고 심은 부위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또 다음날 가능하죠. 대부분 병원 와서 샴푸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발량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는 띠삭발로 안 되죠. 전체 삭발을 해야 되죠. 투블럭 같이 깎기도 하고 아예 다 깎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비쳐 보이고 가짜 모발도 붙이고 그다음에 위그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일단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기 위한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심지어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지 않고 하는 무삭발 모발 이식을 하고 있어요. 무삭발 수술이 왜 발달했냐? 대한민국 사람 때문에 발달했어요. 모발을 뽑아내는 부위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 그게 참 매력적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수술할 때 머리를 다 깎고 해도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성분들도 머리를 다 깎아요. 절개하든지 비절개하든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전혀 모르겠죠.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결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무삭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놀랍게도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 수술을 해요. 왜냐면 그거는 가려지는 건 잘 가려지는데 그 긴 머리를 얻어내는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모발 이식한다고 다 깎아놓으면은 다시 머리 기는데 엄청 오래 걸리죠. 보통 한 사람당 일반적 사람을 볼 때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12cm 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긴 머리 60cm 이렇게 자르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삭발로 해요, 그냥. 그래서 무삭발 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모발 이식 수술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술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수술 중에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이 이제 마취를 좀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겁을 먹고 오시거든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마취를 이중으로 합니다. 일단 혈관으로 약이 먼저 들어가죠. 약이 들어가서 조금 진정한 효과가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 마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심을 때 똑같이 또 한 번 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게 절개든 비절개든 병원에 수술 받고 나서 얼마나 자주 방문해야 될까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고 한 달 후에는 대부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절개는 한 번 더 와요. 왜냐하면 모발을 뒤에 꿰맸던 그런 실밥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간격은 보통 한 3개월 간격으로 계속해서 만나니까 총 횟수가 보통 한 5, 6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뭐 절개, 비절개, 또 수술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은 오셔서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지만 모발 이식은 멀리 있지 않다.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이야말로 평생 쓰는 모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 있으시면 저희 루미모에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